안녕하십니까. 모야밴드 교육 첫째 시간 교육을 맡은 모야밴드 리더 강재진입니다. 항상 서원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해 왔었는데 참석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 교육을 통해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은 일부에서는 밴드를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죠. 분양권 거래소에 대해 좀 더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오늘 그 교육을 들으시면 밴드를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업무에 적용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고 또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아무쪼록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밴드에 대해서 저희 그 소개, 자랑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그 모야 밴드는 2013년도 5월 12일 날 개설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밴드라는 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장을 보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바이러스 문자 아니냐, 그때 한창 바이러스가 좀 유행을 했던 때가 있었죠. 바이러스 문자가 아니냐, 아니면 또 드럼 치고 연주하는 그런 밴드를 연상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부하는 좀 그런 문자와 심지어는 그 욕설까지 회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명, 두 명 여러분들께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중개도 일어났었고요. 또 거기에서 공동중개로 해서 수익 창출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저희가 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저희 밴드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왜 좋은 정보를 일반 회원분들에게 공개를 하느냐, 그래서 반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그 당시 집단 탈퇴 운동까지 벌어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일반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밴드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신세계나 다름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단시간 내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일반 회원을 유입한다고 탈퇴하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현상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한 1,700명, 오늘 기준으로 11,700명 정도가 지금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다 이제 청주 사람이고요. 저희가 그 검증 절차를 거쳐서 청주 사람만 가능하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추산하건대,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니까요. 추산하건대 약 한 3,000명 정도가 부동산 회원에 또는 부동산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이시라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한 8,700명 정도가 일반 회원이다 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데요. 광고를 하실 때 일반 회원분들에게 광고를 하시는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셔야 그만큼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 데이터는 사실 통계적인 데이터는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알 수 없지만 저희는 이제 운영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 네이버가 뭐 많이도 아니고 조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그 방문자 수를 살펴보면 저희가 한 2,000명 정도가 꾸준히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2,000명이라는 것은 중부 카운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만큼 좋은 정보가 모야밴드에 있다라고 하는 그 반증도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300~400개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다른 분들께서 모야밴드에 이제 글을 올리면은 또 다른 분들이 계속 또 올리죠. 그러면 내 글이 묻히니까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 후회하다시피 해서 이제 게시를 하곤 하는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우리 그 회원분들께서는 검색을 통해서 이 물건을 찾거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도배 게시글보다는 조금 정성 들여 쓴 게시글 하나가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유념만 하셔가지고 꼭 광고하실 때 한번 정성 들여 글을 한번 써보시면 조회수가 아마 달라지실 겁니다. 항상 확인하시고요. 몇 명이 봤는지, 왜 내 글이 인기가 없는지, 또 왜 다른 사람이 쓴 글은 조회수가 높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그 2013년도부터 꾸준히 부동산 업계의 그 네트워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오프라인 모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워크숍부터 그 송년회 밤, 해마다 창립 기념식을 해왔고요. 또한 이제 그 오프라인 교육도 굉장히 매주마다 저희가 진행을 해와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저희 행사에 참여하신 인원만 한 1000명 이상, 예,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공인중개사들의 그 위상과 단합을 위해서 크게 일조를 했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야 밴드에다가 광고글 올리는 거 굉장히 까다롭죠. 예,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복잡하냐, 프로필도 설정해야 되고 글을 올리면 삭제되고 그래서 이제 기분 나쁘다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 또 채팅 보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사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광고글을 게시를 하다 보면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고, 또 일반 회원분들이 밴드에 안 들어오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밴드에 광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밴드 초기부터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저희가 좀 욕을 먹더라도 철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규칙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세한 밴드 규칙은 밴드 상단에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눌러보시면 자세하게 저희 규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규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일 광고 게시글은 하루에 5개로 제한이 됩니다. 그 이상, 초과해서 5개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다는 뜻이 되겠고요. 너무 한 사람이 많은 그 글을 도배를 해버리면 눈살을 다른 분들은 찌푸릴 수밖에 없고, 또 맨날 똑같은 글 올리고 하면 식상해가지고 점점 밴드에 들어오기가 싫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게시글을 5개로 정해놨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한 게시글에 여러 메모를 올리는 거는 저희가 1개로 봅니다. 예, 즉 분양권 광고 같은 경우에는 몇십 개에서 몇백 개까지 올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개로 본다 라는 점 유의해서 광고를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분양 광고는 게시가 불가능합니다. 분양권 광고랑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분양 광고는 우리가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대행사들 또는 시행사들이 광고하는 것들 있죠. 부동산 사무실에도 나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광고하시는 거.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저희 밴드 운영 목적 중에 하나는 공인중개사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운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가 이제 직접 저희 쪽에 광고를 하게 되면 그런 중간 과정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 그 고객들, 일반 회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일반 회원들을 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는 그냥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규칙으로 불가능하도록 정해놨고요. 만약에 이제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한테 그런 이제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에서 저희한테 제휴를 맺어가지고 공인중개사분들의 이익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는 방향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허위 물건 광고 게시는 당연히 금지가 됩니다. 허위 물건 광고는 사실 밴드의 특성상 바로바로 올리고 보고하기 때문에 허위 물건 거의 없고, 또 특히 이제 공동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허위 매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 분양권 광고하시는 분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하시잖아요. 몇십 개 몇백 개 하다 보니까 그거를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위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허위 물건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일반 회원들한테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100% 허위 물건으로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 유의하셔가지고, 분양권을 광고하시더라도 그런 물건 관리에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게 분양권 거래소를 개발을 한 겁니다.
뭐 그 분양권 거래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2부 시간에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중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모야밴드는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 간의 상생을 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게시글, 광고 게시글에다가 아예 일반 회원만 연락을 주세요. 부동산은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 저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주요 그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그렇게 이제 그 단독 중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뭐 직방다방 같은 유료 광고 매체를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모야밴드에서는 절대로 공동 중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게시글에 링크 거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게시글에 링크는 보통 내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내 홈페이지가 있는데 방문자 수를 좀 많이 유입을 시키고 싶어서 저희 밴드 광고할 때 이렇게 링크를 거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간접 광고가 되잖아요. 본인 혼자 회원분들을 빼가서 독식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그 분양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 중인 그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분양권 거래소 링크는 허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따가 2부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탑밴드 게시 공유가 금지가 됩니다. 사실 밴드는 모야 밴드 말고도 뭐 여러 밴드들이 많이 생겨났죠. 예, 그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공인중개사들만 가입이 돼서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밴드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공유를 통해 가지고 모야 밴드에 올리게 되면 뭐 링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출처가 남습니다. 그 글을 눌렀을 때 원래 작성된 밴드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일반 회원들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들이 그런데 가면은 안 되겠죠. 예, 거기는 이제 뭐 굉장히 정보들이 적나라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공인중개사들 비밀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절대로 링크를 거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유긴 한데 링크 개념과 비슷한 거니까. 예. 그리고 본인 물건만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 물건이 아닌 그 공동 중개 의뢰를 받은 물건을 여기 밴드에다 게시를 하게 되면 어때요? 공동 중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규칙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공동 중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뭐 그거 아니면 3명이서 n분의 1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별로 올바른 중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토지나 뭐 좀 규모가 있는 것들은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기본적으로 저희 밴드 규칙은 본인 물건만 광고를 하셔라.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사항은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지사항에 저희 그 밴드 운영에 관련된 또 돌아가는 아니면은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공지를 합니다. 이 공지를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불이익이 당하시는 일 없도록 꼭 간혹 어떤 분들은 광고하는데 정말 바쁜데 공지 확인할 시간이 어딨냐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광고하시는 시간 조금만 쪼개서 한 뭐 1, 2분이라도 공지사항을 꼭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야밴드에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모야밴드에 글을 올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프로필 설정이죠. 교육 받기 전에 프로필 설정이 안 되신 분들께서 광고를 게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곧바로 삭제가 되니까요. 사실 그 삭제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저희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밴드가 아주 그냥 혼탁해집니다. 그런 이제 광고를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 저희도 사실 삭제되는 거 굉장히 마음도 별로 좋지도 않고 또 하는 그런 시간이나 뭐 그런 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프로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필 설정은 스마트폰으로 해야 되니까요. 먼저 스마트폰을 꺼내시고요. 예, 그 스마트폰을 꺼내시고 모야밴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모야밴드 들어가시면 그 우측 하단에 그 사람 모양 표시 있죠? 예, 거기를 클릭을 터치를 해보시면 내 프로필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내가 등록한 사진하고 옆에 프로필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필을 눌러보시면 프로필 설정이라고 버튼이 보이시는데, 그 버튼을 누르시면 첫째 그 보이시는 게 아마 사진, 그 사진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사진 변경은 꼭 필수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일반 회원들한테 광고할 때 조금 신뢰성 있는 그런 사진을 넣는 게 여러모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넣고 바로 밑에 그 이름 넣는 공간이 있죠. 이 이름 넣는 공간에는 저희가 규정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대로 꼭 넣으셔야 되고요. 자, 한번 차근차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어 대문자 A를 넣으시고요. 그 뒤에 본인의 이름, 그리고 꺾인 괄호를 잘 못 찾으시겠으면은 한번 그 특수문자 넣으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거 제가 한번 이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거 꼭 확인하시고요. 뭐 자판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잘 모르시면 주위 그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이름. 부동산 이름은 무슨 공인으로 이렇게 줄여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면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무슨 공인. 그리고 무슨 부동산은 되도록이면은 사용하지 말아주시고 무슨 공인 한 다음에 꺾인 괄호를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설명 부분인데 저희는 뭐 다 통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영위하고 계신 동네, 또 온천동이면은 온천동, 뭐 복명동이면 복명동,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슬러시 본인 직책, 뭐 대표자분이시면 대표, 뭐 여기 소장은 없습니다. 소장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대표 또는 소속공인 또는 뭐 실장, 뭐 사무장, 그거 맞춰서 그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시 연락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겠죠. 자, 다 되셨으면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상으로 이제 프로필 설정을 다 마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프로필을 바꿔서 그 광고를 게시해도 되냐라는 그런 아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게 적발이 된다 할 시에는 밴드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육을 듣고 계신 분들이시니까 아마 해당 사항이 없을 건데 혹시 주위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꼭 이 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그 제작한 현판입니다. 모야 현판은 우리 그 정의원분들께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나눠드리는 것이니까 꼭 그 사무실에 부착하셔가지고 광고 효과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일반 회원분들이 오프라인에 막 돌아다니면서 모야 현판 보면 굉장히 반갑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해드리는데 뭐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저희가 뭐 지나가다가 드리든 아니면은 우편으로 보내드리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부터는 거의 다 이제 실습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꺼내 놓으시고 천천히
저와 같이 차근차근 한번 이 밴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밴드에다 광고하는 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저도 처음에는 그냥 올리는 게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한두 개 올리는 거야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고하려면은 매일 해야 되죠.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광고든.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돈 내고 하는 광고들은 돈이 아까우니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밴드에다가 하는 거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뭐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좀 하다가 말아도 뭐 손해보는 거 없겠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밴드만큼 광고 효과 좋은 게 없어요. 더군다나 그 모여 밴드는 한 청주 사람들로만 한 10,000명 이상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뭐 물론 뭐 단독 중계도 할 수 있지만 뭐 공동 중계도 엄청나게 그 활발하게 이렇게 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교차로에 광고 내고 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마 그 이 노동력 투입한 거에 대비하면은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넷밴드를 좀 만드셔야 됩니다. 넷밴드. 막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밴드 하나 더 만든다 생각하시고 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밴드 접속하셔가지고 첫 번째 화면, 첫 번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그 플러스 버튼을 터치를 하시면 밴드 만들고 싶은 모임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직접 만들기를 그 터치를 해보세요. 그 직접 만들기를 누르시면 그 맨 위에 밴드 이름을 적으라고 나옵니다. 밴드 이름은 본인이 만들고 싶은 밴드 이름으로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뭐 내 별명을 쓰셔도 되고 내 이름을 쓰셔도 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나 혼자 볼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밑에 밴드 커버 사진. 커버 사진은 뭐 굳이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또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두시고 밑에 공개 설정, 밴드 공개 설정은 반드시 비공개로 설정을 해 놓으세요. 남들이 들어와서 내 소중한 물건을 훔쳐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상단에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밴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한 뭐 10초 정도면은 하나의 밴드가 뚝딱 완성이 됩니다. 다 만드셨으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밴드에 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광고함에 있어서. 그래서 저와 같이 차근차근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매물이 필요합니다. 다 매물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 매물 지금 등록하실 거를 한번 꺼내 보시고요. 자, 꺼내셨으면 바로 한번 등록을 해볼 건데요. 넷밴드 들어가서 글쓰기를 누르세요. 글쓰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글쓰기 창이 뜨게 됩니다. 뭐 여기에다가 그냥 텍스트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 똑같은데 우리가 글을 쓰는 거는 광고 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볼까, 내 글을 더 많이 볼까 라는 거에 항상 염두를 하시고 글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 해시태그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해시태그는 지금은 많이 활성화됐죠. 이 원래 기능은 같은 글끼리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샵 아파트 매매를 넣은 광고글이 있다 했을 때 그 아파트 매매를 터치를 하면 그 밴드 안에, 모야 밴드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매매란 해시태그 달린 글들이 정리가 됩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근데 이 기능을 쓰려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광고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매매할 때는 샵 아파트 매매를 넣어주셔야 되는 그런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안 넣으면은 거기에 또 검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해시태그를 좀 다르게 적용해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쓰면 글이 파란색,
진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강조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쓴 글을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때 해시태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시태그는 처음에 글 처음에 써도 상관은 없고요. 뭐 중간에 써도 끝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몇 개를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샵 하고 내가 쓸 단어 뭐 샵 아파트 매매.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 샵하고 아파트 띄우고 매매 이렇게 쓴 경우에는 샵 아파트만 해시태그로 인정이 되고 띄어쓰기 한 뒷부분은 그냥 일반 글자로 인식이 됩니다. 즉 해시태그를 쓰시려면은 붙여서 쓰셔야 된다. 예, 내가 해시태그를 띄어쓰기 안 하고 붙여 써야지 그게 다 한꺼번에 해시태그로 인정이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다는 점 꼭 알고 가시고요. 이제 그 본문을 쓰시잖아요. 본문은 뭐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지번까지 또는 동호수까지 쓰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뭐 전속을 받으셨다면 뭐 동호수 써도 상관은 없겠죠. 이 최대한 자세하게 고객들이 궁금한 점을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게끔 광고글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걸 작성해야 되죠? 꼭 전화번호를 넣으셔야 됩니다. 전화번호를 넣는 것과 안 넣는 거 사실 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내가 봤는데 마음에 들어 전화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프로필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근데 프로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는 우리가 어디다 옮겨 적거나 또는 내가 외우거나 해서 전화를 걸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게시글에다가 전화번호를 넣어 놓으면 바로 그냥 전화번호를 터치를 하면은 바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편하게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러면 색깔이 아마 파란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란색인데 그냥 파란색, 아까 해시태그는 진한 파란색,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는 전화번호도 진한 파란색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아마 이거 보시고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번호 앞에 해시태그를 붙이는 경우, 예, 샵하고 전화번호를 넣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전화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불필요한 해시태그는 넣지 않는 게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사진 넣고 꾸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이제 화려한 사진을 넣으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디까지 허용을 해줘야 되나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글을 작성을 하셨으면 완료를 누르시고요. 자, 이제 넷밴드에 쓴 광고글을 이 모야밴드에다가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모야밴드에 옮기는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쓴 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짜리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한번 터치를 해보시면 7가지의 메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공지로 등록. 공지로 등록은 넷밴드 최상단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열람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중개 보수료 요율표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상단에 고정시켜 놓으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복사. 본문복사는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하죠? 그 전에 올렸던 광고를 다시 올릴 때 많이들 본문복사를 사용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이거를 사용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복사는 글만 복사가 돼요. 즉 이미지 사진 같은 것들은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찾아서 올려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본문 복사를 사용할 때도 있겠죠. 언제 사용하느냐면 카톡이나 메시지로 보내고 싶을 때, 뭐 다른 부동산이나 아니면 손님한테 전화가 왔어. 뭐 물건 좀 알려달래. 그럴 때는 내 밴드에서 그 물건을 찾은 다음에 본문 복사를 해서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알려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다음
주소 복사. 주소 복사는 내 밴드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내 밴드로 들어와서 글을 봐라. 즉, 내 밴드에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때 많이들 씁니다. 근데 우리 밴드는 나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소 복사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밴드에 올릴 때 쓰는 바로 다른 밴드에 올리기. 다른 밴드에 올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다른 밴드에 올리기를 눌러보시면 내가 가입되어 있는 밴드 모두가 다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체크만 하시면 되는데요. 옆에 버튼을 체크만 이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체크만 해주시면 한꺼번에 여러 군데 밴드에 올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이렇게 좋은 기능이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하루에 다른 밴드에 올리기를 할 수 있는 그 양을 정해놨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네이버에 문의해도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수치에 한계에 도달하면 하루 공유 횟수 위반으로 더 이상 게시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안내 문구가 나오면서 되질 않습니다. 물론 뭐 그럴 경우에도 내가 올리고 싶은 밴드에 직접 올린다 하면은 그럴 때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굳이 효과도 없는 밴드에다가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른 밴드에 올리기 하는 그 횟수를 낭비하지 마시라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야 밴드에만 올리셔도 충분히 광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른 밴드에 올리기. 제가 이제 잠깐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밴드에 올리기 한다고 해서 바로 글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올리기 전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밴드에 올리기를 꼭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그 밴드를 저는 아까 이제 광고지만 밴드를 좀 수첩처럼 사용하면은 참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제 댓글인데요. 댓글에다가 매도자 연락처 또는 매수자 연락처 또는 임대인, 임차인 연락처를 적어 놓고 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면 나중에 내 물건 검색은 내 밴드에서 물건 검색이 굉장히 손쉽잖아요. 그냥 뭐 무슨 동을 친다던가 아니면 물건 종류를 친다던가 했을 때 바로바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댓글로 연락처가 있어요. 연락처에 전화번호 누르면 통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수첩에 적어 놓는 것보다 훨씬 업무 효율이 좋아질 거다라는 게 뭐 제 생각이고, 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꽤 있으세요. 손에 익고 몸에 익으시면 수첩에 적어 놓는 것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밴드에서 이렇게 밴드 목록 있잖아요.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밴드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이제 내 밴드가 상단에 있지 않고 밑에 있으면은 눈길이 잘 안 가죠.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활용도에 있어서도 많이 떨어질 거고 내 밴드를 찾는 빈도수도 점점 낮아질 겁니다. 이럴 때 쓰는 기능이 바로 밴드를 상단에 고정하는 기능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밴드가 그 위에 뜨는 밴드들은 항상 최신 글이 뜨는 밴드가 위에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 밴드가 만약에 글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지 않는 한 위에 뜨는 일이 별로 없겠죠. 강제적으로 위에 올리는 기능입니다. 밴드 그 커버 사진 우측에 보시면 점 3개짜리 잘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거 누르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밴드를 상단에 고정, 그걸 눌러 놓으시면 바로 그냥 그 상단에 고정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해지를 할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해지를 해서 풀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내 밴드에 올리는 거, 밴드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다른 밴드에 올리기 하면은 굉장히 쉽게 모야 밴드에 올릴 수 있지만 사실 밴드에 올리는 것 자체가 그 일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밴드에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PC에 접속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밴드를 PC에서 접속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 네이버 계정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이버에 다 가입돼 있으실 테니까 네이버 계정과 연동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밴드 첫 화면이네요. 밴드 첫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가로로 이게 세 줄 보이시죠? 예, 그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예, 그 눌러보시면 거기에 설정이 나옵니다. 예, 설정에서 자, 계정 관리를 선택을 하세요. 예, 계정 관리를 선택을 하시면은 PC에서 접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네이버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또 전화번호로도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네이버 아이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로 하셔도 예, 무방합니다. 전화번호 하실 경우에는 그 비밀번호 변경을 꼭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여기서 연결된 서비스에 네이버에 이제 등록이 되면은 이 초록색 버튼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초록색 버튼이 아니라 회색으로 표시된다 하면은 그걸 누르셔서 네이버 로그인 또는 그냥 바로 연결하기로 통해서 네이버와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와 연동한 후에는 아마 이제 PC 다 지금 그 앞에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PC로 네이버에서 밴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밴드로 접속하셔서 꼭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눌러 주셔야 돼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서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세요. 예, 그걸 유의하셔가지고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누르신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선택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예, PC 버전으로 접속하시면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밴드 화면하고 거의 흡사하고 거기서 올리면은 바로바로 스마트폰에도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바로 연동하는 그런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하시더라도 추후에 스마트폰 바꾸신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로 바꾸신 휴대폰에서 로그인 하시면 그대로 내 밴드에 있는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밴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100% 다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